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을 필두로 한 한국 대표팀의 역대급 황금세대 멤버가 초호화 라인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호주전에서 목격된 이 선수가 또 다른 유럽파이며 벤치 멤버라는 사실에 크나큰 충격을 지울 수 없었다. 현재 아시안컵이 역대급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안컵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종전의 조회수 1위 영상은 5년 전 일본과 카타르의 아시안컵 결승 경기였는데 한국과 호주전 8강전 하이라이트 영상이 단 하루 만에 일본 카타르 결승전 경기 조회수를 역전해버렸습니다. 지금 아시안컵은 전세계 60여 개 지역에서 160개의 채널로 송출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중계를 했습니다. 관중수도 역대 1위를 갱신 중이며 조별리그 시청률은 직전 대회인 2019년 대회에 비해 14%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흥행에는 동남아시아의 선전과 이에 따른 동남아 시청자 수 증가, 카타르의 좋은 인프라와 시설로 인한 쾌적한 시청 환경, 아시아팀의 전체적인 실력 향상 등 수많은 요인이 있으나 무엇보다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 등 유럽파 선수들의 존재가 아시안컵 흥행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슈퍼스타를 갈구하는 중국 팬들은 일찍이 한국 대표팀에 큰 관심을 보이며 경기를 시청해왔습니다. 이미 중국 몇몇 매체에서는 아시안컵 개최전에 한국 대표팀을 집중 조명하며 그 어떤 세대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유럽파다. 대한민국 축구의 황금세대가 도래했다. 이미 유럽에서 활약하던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PSG로 각각 이적하며 박지성에 이어 한국인 선수가 유럽에서 손꼽히는 B클럽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주장 손흥민은 그의 커리어를 설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현재 한국 축구의 유럽화는 양적인 숫자의 증가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역대급 수준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대표팀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까지 모두 유럽화로 채워졌는데 이는 한국 대표팀 역사상 최초이다. 특히 한국 축구의 전통적인 강점인 이선은 유럽화 선수들로 더블 스쿼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전에 중국 매체 즈보닷컴은 한국 대표팀의 유럽화를 집중 조명하며 스쿼드의 차이를 봤을 때 한국이 중국을 이길 확률은 1%도 되지 않는다라는 보도까지 했고 중국 팬들도 저 멤버들을 봐라. 한국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 스쿼드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도 이번 아시안컵이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한국 대표팀의 스쿼드인데 호주전 소름 돋는 사실 하나가 중국 축구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호주의 늪축구를 뒤집어 놓은 한 선수가 한국에서는 벤치 멤버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 주인공은 스코틀랜드의 명문 셀틱에 입단하고 센세이션한 활약을 보여준 양현준 선수인데요. 양현준은 순간적인 가감 속을 이용한 저돌적인 돌파가 장점으로 셀틱 팬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빠르고 민첩하며 양발로 공을 다루는 기술을 구사하다 보니 돌파나 탈압박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이죠. 양현준 선수가 현지 매체와 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면 오죽하면 양현준이 국가대표로 선발됐을 때 스코틀랜드 더 스코티시선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셀틱의 새로운 영웅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으로부터 한국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그 정도로 2002년생의 양현준 선수는 현재 스토크시티에서 뛰고 있는 2003년생의 배준호 선수와 함께 한국 축구 미래의 한 축을 담당할 선수이죠. 양현준은 이번 호주전에서 깜짝 출전하여 그의 재능을 증명했는데요. 당시 호주전 후반 84분 반드시 동점골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벤치는 이례적인 선택을 하며 축구 팬들을 다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벤치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아닌 양현준이라는 다소 생소한 선수였죠. 하지만 양현준이 투입되자 말 그대로 막혔던 혈이 뚫리기 시작했고 그 선택이 신현수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양현준은 측면으로 벌려서 순간적인 돌파를 한 이후에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탈압박을 비롯한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고 수비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한국 경기를 생중계로 시청하던 중국 팬들은 이런 선수가 벤치 멤버였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고 말았는데요. 중국 웨이보 등의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이었으면 기뻐서 눈물 흘렸을 정도의 선수인 양현준이 한국에서는 이번 대회에 첫 출전했다는 게 수준 차이를 실감나게 한다. 저런 선수가 선발 명단에도 못 들고 벤치만 지켰다는 사실에 격차를 느껴 분하다가도 한국 스쿼드를 보고 있으면 이해가 된다.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은 4대 리그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양현준이 중국으로 귀화할 의향이 있었다면 특급 대우를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한국에는 왜 이런 괴물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냐? 한국 축구 팬들은 거만해서 양현준이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을 거다. 중국행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 한국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을 비유하면 다윗과 골리앗이다. 중국은 우레이의 성장에 모든 것을 기대했지만 그는 도태됐다. 양현준같이 어리고 유망한 선수가 벤치 멤버라니 정말 할 말이 없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현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아쉽게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2003년생의 배준호 역시도 중국 팬들이 한국에서는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며 크게 놀란 선수인데요. 중국에서 배준호를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작년 UEC 아시안컵 8강에서 한국과 중국이 격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배준호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이 중국을 3대1로 꺾었는데 배준호는 그 이후 UEC 아시안컵에서 뿐만이 아니라 UEC 월드컵에서도 그야말로 역대급 활약을 하며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명까지 받았습니다. 작년 UEC 월드컵에서 한국이 준결승까지 진출했을 때 피파는 한국의 재능 배준호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엄청난 재능이다. 창의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플레이를 선보인다. 그는 한국이 승리하기 위해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가 공을 잡으면 한국은 환호하지만 상대는 두려워한다. 배준호는 UEC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잉글랜드의 스토크시티로 이적했는데 스토크시티는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에서 명성을 날리기도 했던 구단입니다. 즉 언제든 새로운 한국인 프리미어리그가 탄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배준호는 양현준과 마찬가지로 현지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스토크시티 스카우트 팀장은 배준호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크시티 스카우트 팀장 더블리는 영국 매체 스토크온트렌트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배준호는 내가 본 선수 중 팬들로부터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우리 영입팀은 그를 데려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는 분명 프리미어리그급 잠재력과 능력을 갖춘 선수이다. 그의 활약을 볼 때마다 흥분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K리그도 근자에 와서 엄청난 흥행을 보이며 밝은 미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메뉴 출신의 링가드 선수도 K리그에 입단하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아시안컵 4강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김민재의 경고 누적 결장을 걱정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초대형 메가클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의 활약은 압도적이고 그의 커버 범위는 사기적이지만 한국에서는 K리그 2연패를 이끌어낸 합작 수비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김민재의 결장으로 요르단전 포백라인은 서령우, 김태환, 김영권, 정승현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들은 모두 울산 소속으로 2년 연속 K리그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이들은 많은 경기를 함께 했기에 약속된 플레이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것이고 호흡 측면에서 가장 좋은 옵션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부상으로 빠진 김승규를 대신해 한국 골문을 지키고 있는 골키퍼 조현우 역시도 울산 소속입니다. 게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클린스만 감독으로부터 중용받고 있는 울산 소속의 박용우까지 출전한다면 김민재가 없는 공백을 후방 조직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해집니다. 또 한국에게는 박진섭이라는 숨겨진 옵션도 존재하는데요. 박진섭은 PK키커로서도 매력이 있으며 호주전에서 언성 히어로 노릇을 하여 매력적인 선택지로 급부상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박용우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을 투입했는데 이때 호주는 키가 2m에 유박하는 장신 센터백인 해리 수타를 원톱으로 올렸죠. 신장 차이를 앞세워 박진섭을 상대로 공중볼을 따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진섭은 공중에서 수타와 호각을 벌였고 호주는 계속해서 한국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중볼을 투입했지만 박진섭이 뛰어난 위치 선정과 점프력을 앞세워 공중볼 경합을 연신 이겨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김민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안컵 우승까지 단 2걸음 남았습니다. 만약 요르단을 이기고 4강을 통과한다면 오히려 핵심 수비수 김민재가 휴식을 취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결승전은 오는 11일 열리는데 김민재에게 7일이나 휴식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번 시즌 국가대표팀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치렀던 김민재에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64년 만에 우승을 위해 꼭 요르단전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